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하루라도 빼놓기 어려운 그 한 그릇 하얀 쌀밥에 아주 작은 변화를 더해서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만성 염증의 불씨를 잔잔하게 식혀보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레시피도 힘든 절식도 아닙니다. 밥 지을 때나 먹기 직전에 한 스푼으로 끝나는 습관들인데요. 귀에 쏙 들어오게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계량과 타이밍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음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만성 염증은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피로가 잘 쌓이고 관절이 뻣뻣하고 혈당이 요동치는데 기름을 붓는 조용한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불씨를 한 번에 끌 수는 없지만 매 끼 밥상에서 작은 소화기들을 꺼내들면 점점 잦아들죠. 그 첫 번째 소화기가 강황가루입니다. 밥 2공기 기준 쌀 1컵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만 넣어보세요. 노랗게 물든 밥이 보기에도 좋고 강황의 핵심 성분 커큐민이 밥 속으로 스며들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강황 향이 낯설다면 처음에는 4분의 1 티스푼부터 시작하고 후추 한 꼬집을 더하면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밥솥에 물을 잡을 때는 평소보다 아주 살짝 넉넉하게 쌀 위에 강황과 후추를 골고루 뿌리고 가볍게 섞어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아주 살짝 반 티스푼만 떨어뜨려 고슬고슬함을 더하는데요. 기름은 향을 살릴 뿐 아니라 펜마이너스 살리어볼 성분이 밥 알갱이에 더 잘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단, 항응고제 등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강황을 과량으로 늘리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두 번째 소화기는 퀴노아입니다. 슈퍼푸드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실행법인데요. 쌀과 퀴노아를 7:3 또는 8:2로 섞으면 가장 먹기 좋습니다. 한 컵 기준으로 쌀 140ml, 퀴노아 40ml 느낌이죠. 퀴노아는 겉에 사포닌이라는 씁쓸한 성분이 있어 체에 거품이 날 정도로 충분히 씻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퀴노아 특유의 구수함과 톡톡한 식감이 살아나고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덕에 식후 혈당이 완만해집니다. 물은 평소 쌀밥보다 종이컵 3분의 1 정도 더 잡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소화기는 렌틸콩입니다. 콩치고는 작아서 불리지 않아도 되어 손이 덜 가죠. 쌀 한 컵에 렌틸콩 2에서 3큰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바로 투입하세요. 제 팁은 렌틸콩을 한번 뜨거운 물에 1분만 담갔다가 헹구는 퀵 블렌칭을 해주는 겁니다. 가스를 줄이고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렌틸콩은 밥알 사이사이에 단백질과 폴리페놀이 숨어 들어가 포만을 길게 만들어주고 저녁 과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물은 평소보다 4분의 1컵만 더해주세요. 네 번째 소화기는 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밥이 다 되자마자 그릇에 퍼 담은 뒤 먹기 직전에 넣어 비벼주세요. 한 스푼이 부담스러우시면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고소한 향은 입맛을 돋우고 알파-리놀렌산 같은 식물성 오메가-3가 밥상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좋은 지방을 채워줍니다. 들기름은 김가루, 실파, 깨소금과 궁합이 아주 좋아서 짭짤한 반찬 없이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다만 냉장 보관하시고 산패 냄새가 나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다섯 번째 소화기는 검은깨입니다. 볶아서 통깨로 한 티스푼만 솔솔 또는 곱게 갈아 깨소금으로 반 티스푼만 뿌려도 향과 씹는 맛이 살아납니다. 검은깨의 리그난과 안토시아닌은 밥 한 그릇에 색을 깊게 하고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함이 천천히 먹는 속도를 만들어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치아가 약하신 분은 갈아 쓰는 쪽이 안전하고 소금은 아주 약하게만 섞어 짠맛 대신 향을 살려주세요. 여섯 번째 소화기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밥에 어떻게 넣느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양파 반 개를 잘게 썰어 약불에 5분 투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세요. 마늘은 다진 것으로 반 티스푼만 타지 않게 살짝만 향을 내고 밥이 다 된 뒤 밥솥 뚜껑을 열고 볶은 양파와 마늘을 넣어 고루 섞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 향이 퍼지면서
밥 자체가 반찬이 되는 느낌이죠. 기름은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소량만, 향이 강한 분들은 마늘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7번째 소화기는 녹차 가루입니다. 낯설다면 한 꼬집만 기억하세요.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말차나 녹차 분말을 손끝으로 가볍게 집어넣고 소금 알갱이 2개에서 3개, 깨소금 반 꼬집, 들기름 몇 방울만 더해 샥샥 비비면 비로소 향긋한 녹차밥이 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저카페인 제품을 쓰시고 취침 전에는 피하세요. 8번째 소화기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밥에 안 어울린다고요? 토마토를 아주 잘게 썰어 소금 한 꼬집과 올리브유 몇 방울에 먼저 버무린 뒤 뜨끈한 밥 위에 올려보세요. 라이코펜은 기름과 만나 흡수가 좋아집니다. 토마토 4분의 1개만 올려도 색과 향이 살고 김가루를 살짝 뿌리면 감칠맛이 올라갑니다. 토마토는 생으로도 좋지만 달걀 스크램블을 만들어 토마토와 함께 볶아밥에 올리면 소화도 편하고 따뜻한 한 끼가 됩니다. 9번째 소화기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얇게 채 썰어 30초만 약불에 볶아 매운 기운을 살짝 누그러뜨린 뒤 밥에 섞어주세요. 생강이 상쾌한 향은 기름진 반찬이 없어도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고 비오는 날이나 몸이 축축 늘어질 때 특히 잘 어울립니다. 생강가루를 쓰실 분은 한 꼬집만, 너무 많으면 맵싸움이 강해집니다. 10번째 소화기는 다시마 가루입니다. 다시마 조각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뒤 믹서에 갈아 한 꼬집만 쓰세요. 밥 자체에 감칠맛이 돌고 짠 간을 덜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소금 섭취가 줄어듭니다. 다시마는 요오드가 있어 하루에 아주 소량만 김가루와 번갈아 쓰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으면 헷갈리시죠? 그래서 바로 실천 표준안을 드립니다. 쌀 1컵 기준 물은 평소보다 4분의 1컵 더. 여기서 2가지를 고르세요. 강황 반 티스푼 또는 퀴노아 40ml 또는 렌틸콩 2큰술 중 하나 혹은 둘을 소량씩 반반 섞어도 좋습니다. 밥이 다 되면 들기름 반 1티스푼, 검은깨 1티스푼을 마무리로 오늘 힘든 날엔 양파 볶음을 한 숟가락 섞고 김가루 한 꼬집을 얹습니다. 내일은 토마토 4분의 1개를 잘게 썰어 올리고 녹차 가루 한 꼬집으로 변주해 보세요. 이렇게 밥은 그대로 마무리 2스텝 구조만 익히면 매일 다른 항염 밥상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3가지 안전 수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칼륨 수치 지적을 받으신 분은 렌틸콩과 퀴노아, 토마토 같은 재료의 양을 소량으로 시작하고 주치의 안내에 따르세요. 둘째, 항응고제, 담석 담낭 수술 이력, 특정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강황, 들기름, 생강 같은 재료를 늘리기 전에 개인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셋째, 이 모든 재료는 조금씩 자주가 원칙입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며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이 오래 가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적지 마시고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여 오늘 밥의 한 스푼을 체크해 보세요. 월요일 강황 반 티스푼과 검은깨, 화요일 퀴노아 30%와 들기름, 수요일 렌틸콩 2큰술과 양파 볶음, 목요일 강황과 녹차 한 꼬집, 금요일 퀴노아와 토마토 4분의 1, 토요일 렌틸콩과 다시마 가루 한 꼬집, 일요일은 좋아하는 조합으로 보상 한번. 이렇게 일주 루틴만 돌아도 밥 한 그릇에 만족감이 올라가고 간식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천천히 길어져 식후 혈당에 뾰족한 산이 둥그러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혹시 잡곡밥이 체질에 맞지 않거나 씹는 게 불편한 분들은 하얀 밥 한 스푼 전략으로도 충분합니다. 강황과 검은깨, 들기름과 김가루, 양파 볶음과 다시마 가루처럼 씹기 쉬운 조합부터 시작해보세요. 또한 저녁에는 밥 양을 약간 줄이고 항염 한 스푼을 2개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엔 퀴노아 대신 렌틸콩을, 들기름 대신 올리브유 반 티스푼을 쓰는 식이죠. 취침 전 4시간 공복을 지키면 밤사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짧게 답을 드립니다. 강황밥이 너무 향이 세면 어떡하나요? 물에 풀지 말고 밥솥에 얹어 가장자리로만 뿌려보세요.
쌀과 직접 맞닿는 면적을 줄이면 향이 순해집니다. 퀴노아가 비비는 느낌이 거슬리면요. 처음 10%만 섞고 점차 올리세요. 렌틸콩은 꼭 불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뜸을 헹굼 한 번만 지켜주시면 속이 훨씬 편합니다. 들기름 대신 참기름은 안 되나요? 됩니다. 다만 오메가-3는 들기름이 훨씬 풍부하니 번갈아 쓰면 좋습니다. 검은 깨는 언제 뿌리나요? 먹기 직전이 제일 고소합니다. 볶지 않은 생깨는 소화가 어려우니 가볍게 볶거나 갈아 쓰세요. 녹차 가루가 낯설면요. 소금 한 알갱이와 깨소금으로 향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 아주 작은 꼬집부터 넣어보세요. 토마토는 껍질이 거슬리면 뜨거운 물에 10초만 담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었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밥은 위로입니다. 식탁은 습관의 무대죠.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 한 그릇에 작은 약속을 걸어보세요. 강황 반 티스푼, 퀴노아 한 숟갈, 렌틸콩 2숟갈, 들기름 반 티스푼, 검은 깨 한 티스푼, 그리고 양파볶음 한 숟가락. 이 가운데 딱 2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내일은 또 다른 2개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면 입맛이 먼저 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체력이, 석 달이 지나면 숫자가,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한 스푼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지금 바로 쌀을 씻으러 가실까요? 냄비에 물이 끓기 전에 오늘의 한 스푼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들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잘하고 있어. 내 몸은 오늘도 내 편이야.